일본의 진실을 알려주는 여자 일진녀입니다. 일본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인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유학생이 또 사망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이 얼마나 더 천벌을 받으려고 계속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걸까 싶어 꼭 다루고 싶었습니다. 2021년 올해 일본의 스리랑카 유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사 보실게요. 스리랑카 여성의 죽음이 던지는 입국 관리국 시설의 장기 수용 문제. 21년 3월 스리랑카의 위슈마 산다마리 씨가 나고야시에 있는 입국 관리국 시설에 수용 중 사망했다. 출입국 체류관리청은 경위나 수용소의 대응 상황 등을 조사하고 4월 9일에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리랑카에서 온 위슈마 씨의 여동생 2명은 5월 17일 나고야 출입국 체류관리기관을 방문하여 설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했다. 위슈마 산다마리 씨는 4년 전 2017년 6월에 유학생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집을 담보로 빚을 지고 유학 비용을 마련했다. 그러나 위슈마 씨는 점차 학교를 결석하면서 재적 처분이 되었고 2020년 재류 자격을 잃어 나고야 입국관리국에 보내졌다. 재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심사 후 추방 명령으로 귀국이 요구된다. 이 중 90%는 귀국하고 있지만 사정이 있어 송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입국관리국 시설에 수용된다. 수용은 본인이 귀국할 때까지 가능하며 그 기간에 제한은 없다. 출입국 체류관리청에 따르면 위슈마 씨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스리랑카행 정기 항공편은 취항하고 있지 않았고 직원은 임시편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소지금이 부족, 항공기 대금 등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본인은 당초 귀국을 희망했지만 동거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귀국하면 응징할 거다라고 쓰여진 편지가 도착하고 나서 일본에 머물 것을 희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위슈마 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사망한 3월 6일까지 반년 남짓 동안 구속되어 있었다. 몸 상태가 악화된 것은 수용 개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1월 중순이었다. 출입국 관리청이 4월에 발표한 중간 보고에 따르면 위슈마 씨는 1월 중순부터 구역질이나 위액의 역류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진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식사나 수분 섭취 지도를 했다. 또한 1월 하순에는 시설에 파견된 의사가 혈액이나 소변 등을 검사한 다음 식도염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외부 병원 진료를 지시했다. 위슈마 씨가 남긴 일기에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1월 23일 토해버렸다. 밤에 머리와 다리가 몹시 아팠다. 1월 25일 다리가 아파서 참을 수 없고 입술이 마비되고 있다. 밤에 숨을 쉬는 것이 괴롭다. 2월 5일 입국관리국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외부의 종합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진찰시켰다. 중간 보고에는 이때 의사로부터 링거나 입원 지시가 없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NHK가 독자적으로 입수한 의무기록에는 내복을 못하면 링거, 입원은 상황적으로 무리일 겁니다 라고 적혀있었다. 변호사 등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 복용을 놓고도 중간 보고에 위화감을 안겨두는 증언도 있다. 보고서는 약물 복용 여부를 나타내는 자료에 1월 하순부터 복용 거부 문자가 줄지어 있고 보고 본문에는 구토했다는 설명과 함께 약의 복용을 거부한 적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슈마 씨와 같은 방에서 지내던 여성은 그녀는 약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난민 등을 지원하는 단체 스타트는 위슈마 씨가 수용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입국관리국에 가석방을 요구했다. 가석방은 일시적으로 나가서 생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누구에게 언제 인정할 것인가의 판단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입관의 재량에 따라 달려있다고 되어 있다. 위슈마 씨는 이후에 가석방 신청을 실시하고 있었다. 중간 보고에 따르면 컨디션이 나빠져서 1월 4일에 했던 가석방 신청은 불법 체류가 된 후 임시 소재가 불명이라는 경위로 허용되지 않았다. 사망하기 이틀 전인 3월 4일 입국관리국은 외부의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진료시켰다. NHK가 입수한 진단 서류에 의사의 말이 적혀있다. 가석방 해주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를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은 중간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3월 6일 긴급 구명 조치가 취해졌지만 오후 3시 반경 구급차로 이송된 병원에서 사망이 확인되었다. 위슈마 씨가 남긴 노트에 일본어로 다음과 같은 말이 남아있었다. 왜 우리들에게 동물 같은 취급입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녀의 죽음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기사는 마쳤는데요. 기사 제목이 참으로 비겁하네요. 장기 수용 문제라니요. 이 사건이 외국인을 장기 수용해서 벌어진 문제입니까? 일본이 사람을 학대하고 개같이 취급한 결과이지 장기 수용되었다고 발생한 문제인가요? 또한 가장 의문이 사망 이틀 전에 정신과 진료를 시켰다는데 입원이나 다른 치료는 안 하고 정신과 진료는 왜 보게 한 것입니까? 일본은 당장 해결할 수 없고 껄끄러운 사람 문제에 일단 정신병원에 간
강제 입원시키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하게 함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이 아주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에도 방치했던 그들이 정신과 진료는 왜 보게 하였으며 대체 어떤 처치를 했기에 이틀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악마 같은 놈들입니다. 그녀가 사망하고 그녀의 유족들은 일본 측으로 사망에 관한 경위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이거 보세요.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며 무려 1만 5천 장의 서류를 검게 칠해서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런 나라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사망한 스리랑카 유학생의 죽음을 남자친구 탓으로 교묘하게 돌리려는 기사도 있어서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지금 돌아갈 수 없어요. 스리랑카 여성 위슈마 씨는 왜 귀국하지 못하고 입국관리구 시설에서 숨진 걸까? 기사 제목부터 화가 났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사망한 유학생의 남자친구가 귀국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그녀가 스리랑카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 수용소에 남은 것은 그녀의 선택이라는 식으로 일본의 과실을 교묘하게 덜어주려는 기사입니다. 그럼 그녀가 왜 가석방 신청을 2번이나 했나요? 그럼 한 번이라도 퇴소하여 치료라도 받았다면 그녀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났을까요? 이 기사 고인을 2번 죽이고 모욕하는 의도 아닙니까? 고인 모욕 기사는 또 있습니다. 동거인의 폭력에 견디지 못하여 파출소에 입국관리국 시설에서 가석방 요구한 외국인 여성의 죽음이 묻는다. 난민 쇄국 일본의 문제. 여기서 동거인은 그녀가 일본에서 같이 생활하던 남자친구를 말하는 것인데 그녀에게 폭행을 행사해 그녀가 파출소로 피신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주민들도 남자친구의 폭행 정황을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남자친구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까? 그게 그녀의 죽음의 원인인가요? 어떤 쓰레기를 만났건 말건 그녀는 일본의 공적기관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상태가 위중했음에도 가석방도 불허하고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엄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해 사망한 그녀인데 만약 그녀라면 자신의 사망 기사에 자신의 남자친구 얘기를 언급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그녀는 일본의 인권 유린에 대해 더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일본 외국인 수용소의 사망 사고와 인권 문제는 정말 끊임없이 매해 일어나고 있는데요. 2007년 이후 17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그중 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곳이기에 목숨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요? 기사 보실게요. 여성의 탈의실과 화장실을 감시, 입국관리국이 조직적 성희롱, 박해를 피해온 난민이나 일본에서 결혼하는 등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을 법무부 출입국 체류관리청, 입국관리국 수용시설의 불상사가 또 발각되었다. 수용 중인 여성들은 각각 독방에 갇혀 24시간 카메라로 감시, 탈의나 화장실의 모습까지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입국관리국 측이 인정했다. 2019년이 되어 입국관리국의 수용소에서 수감자의 집단 단식 투쟁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도쿄 입국관리국에서는 19년 여름경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던 여성 수감자 3명을 징벌방이라는 독방에 보냈다. 그 방은 천장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여성들의 탈의 모습이나 화장실에서 배변을 보는 모습도 상시 감시하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 한 필리핀 여성 이 씨는 일본인 남성과 결혼하고 2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3년 가까이 구속되어 있다고 한다. 그것은 그녀가 이전 교제하고 있던 일본인 남성, 현재의 남편과는 다른 사람에게 속아 그 남자가 저지른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자신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원인으로 이미 형법에 의한 처벌을 전부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계속 외국인 수용소에 구속시킨 것에 견딜 수 없는 이 씨는 단식 투쟁을 했고 결국 독방에 옮겨졌다. 그곳은 화장실까지 모두 감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 씨는 매우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전에는 스스로 단식 농성을 하였지만 지금은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즉 여성의 존엄성을 짓밟는 입국관리국의 행태가 이 씨를 섭식장애에 빠지게 한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징벌방 화장실에 150cm 정도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감시 카메라는 천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전부 보여진다고 이 씨는 말한다. 참고로 법으로 정해진 형기를 맞추고도 재범 억제 등을 구실로 계속 구속하는 것은 전시중 치안유지법에서 사상범에게 적용되었다. 또 다른 여성 D 씨는 터키 국적의 쿠르트족 난민, 터키에서 쿠르트족 사람들에게 다양한 억압이 생기자 피난처를 일본으로 한 결과 일본 입국관리국 시설에 수용되어 버렸다. D 씨는 이 씨와 같은 시기에 단식 투쟁을 했고 역시 징벌방에 구속되었다. 탈의와 화장실을 모니터링하는 굴욕. D 씨는 남성 직원도 보고 있는 거죠? 라고 울부짖으며 항의했지만 출입국 직원들은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나는 이슬람교도입니다. 이런 모욕을 받는 것은 너무나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종교와 문화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서러움이 가득 찬 수용소 여성들의 기사였습니다. 특히 필리핀 여성은 일본인 남성 사이에 두 아들까지 있는 엄마이고 형벌도 마쳤다는데 왜 외국인 수용소에 보내진 것일까요? 두 아들과 만나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또 얼마나 사람 취급을 안 해주길래 자신은 동물이 아니라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다른 기사도 짧게 보실게요. 외국인 수용소 장기화를 해소. 나는 동물이 아니다. 홍보 국적의 여성이 수용소에서 박해받은 피해로 일본에게 나는 동물이 아니다. 나는 계속 건강이 좋지 않았다. 나쁜 일도 하지 않았다. 난 인간입니다. 동물이 아니에요. 라고 울면서 변호사에게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또 다른 외국인 기사도 보실게요. 베트남인의 죽음과 외국인 수용소의 열악한 실태라는 기사에서는 2017년 입국 관리국 시설에서 사망한 베트남인 응엔 씨는 지속적으로 아프다고 호소하였지만 조용히 하라는 반응뿐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망한 당일은 계속 아프다고 부르짖다가 19시경에 방에서 소리가 사라졌고 이때 응엔 씨는 사망했다고 보고 있으며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엔 씨의 사망을 확인한 것은 다음날 2시 20분, 새벽 1시까지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변호사와 NGO 등의 대표단이 수용소에서 직원과 면담을 했지만 직원은 책임에 대해 회답, 설명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피해자의 실제 사망 시각은 알리지 않고 병원이 발표한 사망 시각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응에 대해 재차 입국관리국이 문의하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만 답변. 또 한 번 일본의 인권 수준과 극악무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처참한 인권 유린에 혹시 입국관리국 외국인 수용소가 외국인 범죄자들의 감옥일까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단지 본국으로 가지 못하는 외국인일 뿐이며 죄라면 일본으로 유학 오고 일본인과 결혼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난민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로 일본 국회에서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지만 유엔 인권이사의 특별보고관은 지금 일본의 개정안에 인권의식 부족 등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나마 개정안도 제대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인데요. 이런 일본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 올해만 벌써 2명의 영혼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일본인은 같은 사람 아닌가요? 뭐 종이 다른 족속들인가요? 왜 같은 사람인데 일본은 사람을 학대하고 인권과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인가요? 일본은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일본에서 동물처럼 학대받고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간 그들은 모두 사람입니다. 무슨 국적,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소중한 생명이며 인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인류를 잔인하게 짓밟고 유린한 역사가 깊습니다. 그 지독한 역사는 일본의 현실로 살아남아 일본과 엮인 외국인들의 인권과 생명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리지널 일본인이 아니세요? 그럼 일본으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일본에 오래 생활하다가 일본을 떠나기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일본이 외국인에게 얼마나 사악한 나라인지는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사람의 감정에는 분명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같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원한이 쌓이게 했지요. 전쟁을 벌여 피해국 국민들의 목을 누가 더 빨리 베는지 겨루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강제로 성관계를 시키고 남편과 자식이 보는 앞에서 강간하고 남자들은 개처럼 부려먹고 소녀들을 속여서 닥치는 대로 강간시킨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천벌 마일리지는 쌓이고 있습니다. 그 원한 전부 그 땅으로 돌아가리라 감히 확신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진 되세요.